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7일 오후 12시 5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고 있으시죠? 저 오랜만에 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시장을 체크했고요. 종목도 간추려 놨습니다. 최근에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종목 공개라든가 혹은 영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올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만약이라도 제 영상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이라도 이제 혼동을 좀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현준 파월 의장이 뭐 기본적인 그냥 애매모호한 발언했습니다. 필요시에는 금리를 올리겠다 하고 그냥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만 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 최소한의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발언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큰 충격이 오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을 좀 했을 텐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을 때인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특별하게 시장에 충격을 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예정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중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모습은 이게 뭐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보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수의 모습은 현재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악재 요소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호재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식에 좀 집중해 보려고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디알텍, 큐렉소, 코리아나,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 의료 AI 그리고 폴라리스는 AI 관련 줍니다. 코리아나하고 뭐 롯데 관광개발은 잘 아시죠? 화장품 주하고 이게 이번에 6화가 돌아왔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호텔 관광,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5가지 종목을 좀 간추려서 잠깐 얘기 드리면 먼저 디알텍을 보면 뭐 이거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나 소재 뉴스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점 대비 상승 많이 했죠? 상승 많이 했습니다. 저점 대비 뭐 2,000원부터 상승했다 쳐도 지금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상승이 좀 많이 했죠. 근데 아직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반등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라 어, DR텍 또한 유의 깊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렉소. 퓨렉소가 좀 24일 날 엄밀히 말하면 25%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급락을 했죠. 어,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하고 지금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여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는 모습이고 무서운 자리예요. 되게 무서운 자리인데 글쎄요. 저는 상승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한 번은 보시면 뭐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상승에 더 무게를 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렉소 또한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어제 그 지난주 장 마감 때 약 3.5%로 상승이 또 했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좀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좀 활발화된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아나가 전고점을 돌파 못했죠. 지난 18일 날 무려 29% 상한가까지 도전을 했지만 바로 급락을 시켜버리죠. 바로 급락시킵니다. 이런 급락시키는 모습을 좀 보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또 할 수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이게 마치 지금 움직임이 뭐 테마주 강풍처럼 초전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맥심 관련주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급상승과 뭐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정도로 급락을 시켰으면 다시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어, 다시 급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을 했던 초입 부근에서 버티면서 지금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시간에서는 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죠.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하락을 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조정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료만 봤을 때는 사실은 약하죠. 이미 뭐 선반영이 다 끝난 거죠. 이때 6호가 돌아왔다 그 뉴스 하나로 중국 관광객이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계기로 급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후발적인 뉴스는 없잖아요. 그냥 중국 관광객 재개 뭐 요 정도가 재료가 끝이잖아요. 근데 차트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특정 그룹들이 얼마나 올리나 그 관건인데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의 모습은 다르죠. 코리아나랑 롯데관광개발이랑 차트의 모습은 다릅니다. 차트의 모습은 다르지만 아직까지 차트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두 개의 공통점은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멤버십 종목이었는데요. 이거는 멤버십 분들은 그때 한번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약수익권에서 아마 다들 매도했을 겁니다. 일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후 처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죠. 상승 상한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을 시켜요. 참 개미들의 특정 개미들이 패턴을 익히지 말고 그리고 또 혼동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거죠. 보통은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배차 이제 상승이 강한 종목들은 바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내리고 있죠. 굉장히 좀 개인들을 이제 피말리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더더욱 더 느꼈습니다. 아직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승은 물론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뭐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아직은 한 발은 더 그래도 한 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알텍, 큐렉소, 코리아나,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유익 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소통방에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시장 그냥 상황 정도만 전달하는 좀 조용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좀 시장이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아시다시피 코인 매매를 또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때면 우리가 수익 내지만 코인 매매는 하락할 때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수익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어차피 내려갈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주식시장을 집중을 할 텐데 글쎄요. 그 집중할 날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코인도 또 코인 매매도 이 풋옵션 매매도 한 발 더 장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급락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파동 공부를 이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엘리엇 파동 아시죠? 엘리엇 파동 이론 아실 겁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번에 방송에도 얘기 드렸지만 추락하는 차트죠. 보시게 되면 세 번의 강력한 파동을 통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요 세 번째가 두 번째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락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락 1파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락 1파가 이미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굉장히 불안전한 자리잖아요. 이 강력한 보시게 되면 이 엄청난 무게 이게 다 무게잖아요. 이게 무게가 이미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보이고요. 물론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중립적 발언으로 급락은 면했지만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곧 속속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발표에 따라서 갑자기 또 급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만약에 다가가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게 된다면 하락은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하락은 한 번 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승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나서 한 번 바닥에서 이렇게 다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처럼 뭐 우리 주식이랑 비슷한데 시총이 무겁고 무거운 종목일수록 굉장히 정석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초전도체 관련주, 뭐 신성 델타나 맥신 관련주처럼 급상승과 급락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워낙에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은 정석대로 움직입니다. 정석대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이미 지금 하락 추세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하락은 주겠다. 그리고 페이크성 하락, 뭐 하락을 해서 다시 올리든 올려서 가든 아니면 하락을 해서 다시 깊게 하락을 하든 어쨌든 한 번은 하락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이미 베팅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여전히 어렵고 불안정한 시장입니다만 분명한 건 길은 있어요. 분명한 건 길은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는 100%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